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과일이라는 건강의 아이콘 뒤에 숨은 뜻밖의 진실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지금 당신은 아침에 바나나 2개를 우유와 함께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잠깐 그 바나나가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 이 콘텐츠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요. 지금 시각과 위치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준비되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 잔잔한 소음을 만들고 오늘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40년 넘게 소화기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과일에 대한 오해가 환자들의 건강을 어떻게 망치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과일은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죠. 한 환자분이 물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바나나는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나나는 완전 식품이라는 신화. 사실은 압축된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바나나 한 개에 설탕 트리플 일시가 콜라 한 캔과 맞먹는 당분이 들어있죠. 더 무서운 건 칼륨 함량입니다. 4mg의 칼륨은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요. 7, 8세 이문호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매일 바나나 2개를 30년간 드셨던 분이셨죠. 산책도 하고 건강관리에 힘쓰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두근거림과 숨가쁨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2로 정상보다 2배 높았습니다. 고칼륨 혈증이었죠.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이 멈출 뻔한 상황이었어요. 바나나의 혈당지수 GI60은 흰쌀밥과 비슷해요. 혈당이 급등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질 수 있죠.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30%가 당뇨 전 단계라는 통계를 떠올리면 바나나의 위험성이 보이시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바나나의 칼륨은 심지어 운동선수도 과다 섭취 시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노년의 지혜는 여기서 나옵니다. 건강에 대한 믿음은 때로 확증 편향이라는 학술적 함정에 빠지게 하죠. 우리는 과일이 무조건 좋다고 믿지만 몸의 신호를 읽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먹는 그 바나나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아침마다 피로를 느끼진 않으신가요? 이제 당신은 아마 포도 한 송이를 손에 들고 간식으로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포도의 달콤한 맛,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죠. 하지만 그 작은 알갱이들이 당신의 관절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면 포도는 통풍의 달콤한 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포도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포도는 과당이 풍부한데 이 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대사되며 요산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로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라는 고통스러운 질환을 유발하죠. 통풍 발작은 마치 발가락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고통이라고 환자들은 표현해요. 66세 김창주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선장으로 30년을 일하시며 건강에 늘 신경 쓰셨던 분이었죠. 야간 근무가 많다 보니 피로를 달래기 위해 포도 한 송이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달콤한 맛이 에너지를 준다고 믿으셨거든요. 처음엔 별 문제 없었지만 몇 달 뒤 발가락 끝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근육통이라 생각해 파스를 붙였지만 어느 날 새벽 극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응급실에서 확인한 요산 수치는 12.5로 정상 7 이하를 훌쩍 넘었죠. 놀랍게도 김창주님은 술도 고기도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통풍의 원인은 다름 아닌 포도였습니다. 결국 한 달간 약을 먹으며 업무를 중단해야 했죠. 포도의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며 지방간 위험도 높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포도는
와인 한 잔보다 요산 수치를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노년의 지혜는 선택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달콤함에 끌리지만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죠. 학술적으로 과당 대사능 간에 부담을 주며 염증을 유발하는 주제로 논쟁 중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드실 때마다 발가락이 욱신거린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관절이 뻣뻣해진 느낌 놓치고 있진 않으신지요? 지금 당신은 수박 한 조각을 손에 들고 여름의 더위를 달래며 시원한 과즙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박은 90%가 물이라 안전하다고 믿기 쉽죠. 하지만 이 달콤한 과일이 간에 스텔스 폭탄처럼 작용할 수 있다면 저는 진료실에서 수박 때문에 지방간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수박의 과당은 간에서 직접 중성지방으로 바뀌며 지방간을 유발하는 주범이에요. 수박 한 조각 약 200g에 9개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과당 섭취량의 절반에 가까워요. 이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지만 간에 쌓여 지방을 만들죠. 70세 최영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 텃밭을 가꾸시며 건강을 챙기던 분이셨어요. 여름이면 수박을 즐겨 드셨죠. 물이니까 괜찮다며 하루에 반통 때론 한 통을 드시곤 했어요. 가족이 과하다고 걱정했지만 최영희님은 웃으며 넘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명치 끝이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화제도 소용없었고 결국 응급실로 달려가셨어요. 검사 결과 간 수치 ALT가 150으로 정상 40 이하 의 10배를 넘었고 중성지방은 700에 달했어요. 급성 지방 간염이었죠. 수박 섭취를 끊은 뒤 한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고통은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수박의 과당은 간에서 알코올처럼 대사돼 술 안 마셔도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요. 노년의 지혜는 절제에 있습니다. 건강식이라 믿는 것도 과하면 독이 되죠. 학술적 논쟁에서 과당의 간독성은 지방간과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러분, 수박을 먹을 때 배가 묵직했던 적은 없나요? 간이 보내는 신호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당신은 아마 마트에서 아보카도를 만지작거리며 이 부드러운 과일이 정말 건강에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보카도는 혈관의 구원자로 불릴 만큼 놀라운 효능을 자랑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아보카도를 권하며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일반 과일과 달리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요. 아보카도 하나에 단 1개 당분이 들어있을 뿐이죠. 반면 오메가3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72세 박민수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이셨어요. LDL 수치가 170을 넘었고 혈압은 169/95로 위험 수준이었죠. 약물 치료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보카도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게 과일이냐, 맛도 밍밍하다며 투덜대셨지만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개를 샐러드나 토스트에 얹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2달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LDL이 105로 38%나 줄었고 혈압은 130/80으로 안정됐어요. 혈압약도 2종류에서 1종류로 줄였죠. 박민수님은 혈관이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며 웃으셨어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아보카도의 지방은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과식을 막아줘요.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먹은 사람은 4시간 더 배고픔을 덜 느낀다고 해요. 노년의 지혜는 작은 변화에 힘에 있습니다. 한 가지 습관이 삶을 바꿀 수 있죠. 학술적 논쟁에서 불포화 지방의 심혈관 보호 효과는 심장병 예방의 핵심으로 주목받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를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혈관이 속삭이는 변화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당신은 아마 블루베리 한 줌을 입에 넣으며 그 새콤달콤한 맛에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루베리와 키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이들은 당신의 뇌와 면역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동맹군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 두 과일이 환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수없이 목격했어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으로 뇌 혈관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 노화를 늦춰줍니다. 한 컵에 84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비타민 C, K, 망간이 가득하죠. 키위는 면역력의 보물창고예요. 한 개의 오렌지보다 2배 많은 98mg의 비타민 C와 소화를 돕는 액티니딘 효소가 들어있죠. 69세 이혜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생 교사로 일하며 책을 사랑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며 브레인 포그로 고생하셨죠. 책을 읽어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대화 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우울해 하셨어요. 치매는 아니었지만 뇌혈관 순환 저하로 인한 노화 현상이었죠. 저는 매일 블루베리 80글 요거트에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이혜숙님은 머리가 맑아졌다며 독서 모임에 다시 나가셨어요. 키위는 65세 김동현님에게 권했어요. 매년 감기로 고생하던 분이셨죠. 키위 한 개를 매일 아침 먹기 시작한 뒤 2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겨울이 무섭지 않다며 직원들에게 키위를 나눠주신다고 해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의 해마 혈류를 20% 늘려 기억력을 돕는다고 해요. 노년의 지혜는 몸의 작은 변화를 믿는 데 있습니다. 학술적 논쟁에서 안토시아닌의 신경보호 효과는 치매 예방의 열쇠로 주목받죠. 여러분, 블루베리와 키위를 식탁에 올려놓으신 적 있나요? 머리와 몸이 보내는 감사 인사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신은 아마 부엌에서 과일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여정에서 우리는 바나나, 포도, 수박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과일임을, 그리고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가 생명을 살리는 보약과일임을 알게 됐죠. 이제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단 72시간의 3일 약속 챌린지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바나나, 포도, 수박, 그리고 모든 가공 설탕을 완전히 끊어보세요. 처음 이틀은 입이 심심할 수 있지만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호두 5알로 갈증과 허기를 달래보세요. 둘째, 매일 아침 공복에 보약 과일을 하나씩 드세요. 첫날은 아보카도 반 개, 둘째 날은 블루베리 한 줌, 셋째 날은 키위 한 개. 셋째, 잠들기 전 노트에 에너지 소화 기분의 변화를 적어보세요. 67세 정수연님은 이 챌린지 후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며 놀라셨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영양 흡수가 30% 더 효율적이라고 해요. 노년의 지혜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죠. 학술적 논쟁에서 식사 타이밍의 대사 효과는 건강관리의 새 패러다임으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3일 뒤 어떤 변화가 기다릴까요? 댓글에 3일 완료와 함께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과일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트로 달려가 아보카도를 집어드세요. 변화는 오늘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혈관뇌 면역력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과일은 건강의 양면성을 가집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은 당분과 과당으로 혈당 통풍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는 혈관뇌 면역력을 지킵니다. 3일 챌린지로 독과일을 끊고 보약과일을 공복에 드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새로운 여정 지금 시작해 보세요.